자, 시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상의 제약입니다. 시간상의 제약.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뭉텅거려 가지고 몇 시 몇 분 이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뭐 어느 언어를 막론하고 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과거하고 현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과거하고 현재. 자, 디테일하게 갈 거니까 잘 들으세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대부분 무슨 동사로 무슨 뜻으로 많이 얘기하냐면 뭐뭐 했다 또는 뭐뭐였다 이런 말들로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이 얘기까지 하냐면은 오늘 문제 풀면서 아시다시피 했단지 뭐 이런 걸 제대로 못 써서 단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서술형에서 낚시들은 전부 다 이겁니다. 했다냐 였다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일반 동사를 많이 쓴다고 얘기하지만은 뭐뭐였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비동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was were를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는 뭐뭐 한다 그리고 뭐뭐이다 또는 뭐에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미 비동사에서 기초공사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저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시간상의 제약을 가지는 현재 시제는 어떻고 과거 시제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옛날 옛적의 얘기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라떼 is horse인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다. 시제는 총 몇 개게? 세 개요. 아닌데요? 여러 개라고 얘기할 것부터 내가 질문을 하지 않죠. 네 개요.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가 딱 끄잡아 다 낼 겁니까? 보통 자, 잘 들으세요. 쌤이 옛날에 문법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시제는 총 12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 현재 완료 수동, 현재 진행, 과거 완료 수동, 그다음 미래 완료 수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2개의 시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고, 그거를 대답을 못하면은 옛날 옛적에는 이게 있었어요. 아까 저번에 형식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정말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보통 시제는 2개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요. 결국은 동사의 형태 그 자체입니다. 동사 형태, 즉 동사 단어 한 단어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나는 ed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s나 es가 들어가는 거. 요거 하나만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시제를 보통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사 자체가 바뀌는 거. 그럼 선생님 미래는요? 미래는 보통 시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책마다 조금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미래는 왜냐하면은 동사 단어 한 개에서 미래형을 바꾸진 않습니다. 분명히 will이나 be going to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시제라는 개념을 잘 쓰지는 않지만은 일단 책대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시제 줄 거 주세요.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 변하지 않는 진리,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쓴다. 물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도 분명히 변할 때가 있을 것이고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도 평소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은 때가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우리 빡세린이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학교를 다니면은 평소에 반복되는 일은 학교에 다닌다겠죠. 주중에. 그죠? 근데 우리 박세린이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극에 달하면서 내 인생에서 고등학교는 쓰잘데기 없는 거야. 난 그래서 자퇴해서 혼자 공부하겠어. 이렇게 해서 학교를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가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
그러면은 박세리는 혼자서 학교 안 가고 공부한다. 이것도 반복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거는 조금씩은 달라지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형을 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요. 속담도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속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담 아무거나 불러봐. 미유는 똑같은. 예? 미유는 똑같은. 예, 좋아요.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줬다라고 얘기 안 했죠? 맞죠?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지 가는 말이 고왔어야 오는 말이 고왔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 속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 하면은 saying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saying. 그게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속담들도 무조건 현재 시제에 씁니다. 자, 그러면은 저 예문 세 가지를 지금 볼게요. 자, we live in a quiet neighborhood 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지역에서 우리는 삽니다. 평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hot air is lighter than cold air.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가볍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세상이 어디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보다 가벼워질 날도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진아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이것도 그냥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가 습관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지 저거는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갔을 때 대학교는 등교 시간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해서 자기가 맞는 시간에 학교를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꼭 7시에 일어나는 법이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경우 자 박세린이는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간다. 이것도 평소에 그렇게 가는 거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아빠 차 엄마 차 타고 갈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편적인 경우를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데 자 방금 얘기했던 한다 이다와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시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일반 동사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줘야 되냐 그 얘기인데 일반 동사는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것 같으면은 s나 e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비동사면은 당연히 am이나 are나 is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자체대로 쓰이는 거예요. 지가 기초적으로 안 된다 하는 인간들은 저거 적어놔라. 자, 일반 동사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3인칭 단수면은 s나 es를 쓰고 비동사면은 당연히 MRE를 씁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것도 현재 시제예요. 근데 만약에 내 같은 경우 내가 지금 40대가 넘어갔는데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나는 학생이었다가 맞지. 보편적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는 이런 것들도 하나 좀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every morning 같은 거. every morning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 하나 적어놔라. on 뭐시기 무슨 무슨 days 이런 거. 무슨 무슨 days에서는 이게 무슨 day가 많이 들어가냐면은요. 보통은 뭐 요일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일마다. 그럼 나는 일요일마다 산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평소에 어떤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해석 숙제 안 냈지? 네. 그럼 해석은 따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오른쪽에. 현재 시제는 확정된 미래의 일, 즉 공식 일정이나 시간표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 학원 기준에서 말씀드린 좀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보통 학원의 시간표들 있죠. 학원의 시간표는 정말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변경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내가 갑자기 부득이한 상황에서 수업을 빠졌어. 그래서 수업 뭐 한다고 얘기를 했어. 실제로 내일 수업 나 뭐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 보편적인 시간표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보통 내일은 영어 수업이 있다. 모레는 수학 수업이 있다. 이런 것들도 보통은 현재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시간표 공식 일정 할 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기차 시간표 이런 거. 기차 시간표도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거는 365일 내내 기차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몇 번 기차를 많이 타다 보면요. 뭐 몇 시에 차 있고 몇 시에 차 있고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현재 시제는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나중에 3학년 넘어가는 문법에서는요. 시제 일치라는 게 있어요. 시제 일치. 거기서 이제 현재 시제가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업 바로 갈게요. 보기의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다. 자, 이용하라 그랬다. 그럼 단어 바뀔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있죠. 갑니다. 1번 단 뭐야? 수지는 지금 165cm다. 안 들려? 이즈밖에 없잖아. 갑자기 165cm로 움직인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 2번.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그거 뭐 해야 돼요? 무브입니까? 무빙입니까? 이 사람들 뭐 방금 이때까지 현재 시제 다 얘기했고 지금 동사 꼬라지 얘기했는데 지금 왜 무빙이 왜 나와? 지금 내가 ING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아. 무브 쓰잖아요. 그 다음 3번.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패션 블로그를 매일 뭐한다? 읽는다. 그럼 리드 그대로 쓰나 바꾸나? 그대로 쓰죠. people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read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동사원형.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 별표 3개 쳐라. 이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중요한 거다. 자, 과거 시제는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이에요. 끝나버린 과거의 일.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여파가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나 그 다음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학생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애기였다. 그럼 지금 애기입니까? 그럼 또 이칸데 또 우리 이지훈이 같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저보고 애기야 하는데요.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니까 애기야 하는 거고 물리적인 어떤 신체 상황에서는 애기가 아니죠. 만약 유광이 저 신체에 엄마 뺏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맞지요? 유광이 잠깨라고 내가 한 거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요 역사적 사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니네 역사 공부 똑바로 안 돼 있으면은요 이게 역사 얘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중2들 세계사 곧 하고 중3들 한국사 하고 고등학교도 한국사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더 이상 세계사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세계사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보너스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나버린 어떤 과학적 이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은 너희는 뭐라고 알고 있냐? 너희는 해왕성으로 알고 있죠? Latte is a Horse Season 2 라는 명왕성이에요. 왜냐하면 내 때만 하더라도 모든 과학책에는 태양계는 명왕성까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10년 전인가요? 언제부턴가 명왕성을 더 이상은 태양계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얘를 백색 외성으로 분류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버린 과학이론. 그럼 명왕성은 태양계에 속해 있었다가 맞는 겁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에 속해 있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그 얘기인데요.
자, 오른쪽 이거 별표칩니다. 과거 시제와 함께 자주 쓰이는 부사구. 그래서 현재형은 솔직히 뭐 평소에 습관인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은 과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는 어고 뭐뭐 전에 last 이거 지속되다 아니야 지난이야. 그 다음 yesterday 어제. 그 다음에 요거 in 다음에 과거연도. in 다음에 과거연도는 무조건 과거 동사형을 써야 됩니다. 보너스 적으세요. 지금부터 at that time 하는 표현. 그 당시에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then 요거는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when이라고 하는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가 들어가고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 들어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과거형 써야 됩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무조건 과거형은 요 7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1은 지금 여기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중2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만 보면 되고 중3은 어차피 계속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확실히. 자, 그래서 과거 시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과거 얘기들이 훨씬 과거 동사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단어 공부를 할 때 특히 동사 단어를 공부할 때는 동사 현재형 그대로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동사 과거형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과거형이야 우리가 과거 시제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문법 문제 풀 때도 과거형이 훨씬 나오죠. 우리가 오늘 공부했기만 하더라도 뭐 saw라든지 listened라든지 made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 동사 현재형을 보고 문제 푸는 게 거의 안 된단 말이야. 대부분 과거형이 많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내가 뒤에 좀 더 현재 관련해서 얘기하겠지만은 과거 분사는요 이것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수동태하고 그 다음에 완료 형태와 관련된 문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 유강이가 자 그래마인사이드 2에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맞죠? 현재 완료도 있었지요. 그럼 현재 완료 수동태를 공부하면서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자리 바꾸면 끝이네 이거야. 자리는 잘 바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과거 분사 철자를 못 써서 틀려요. 그게 제일 문제죠. 그게.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요. 고등학생들도 그래도 뭐 과거 분사는 좀 공부했으니까 알겠지. 개뿔 지랄병하고 앉았네 진짜. 와 실컷 패턴 다 가르쳐주고 설명 다 해주고 이렇게 나온다 믿으라 하니까 과거 분사를 이상하게 써. 제일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어이없는 거. 이 단어 과거형 뭐나? 웬트지. 이걸 이렇게 쓴다. 하도 규칙형 그래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 과거형 뭡니까? 어떻게 바꿔요? 그렇지. y를 i로 고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이구 이렇게 쓰는 놈도 있어요. 고등학생이 그것도. 고등학생. 지금 고3이야 걔네. 고1 때 허파님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에이 설마요 선생님 우리가 이런 거를 설마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사람이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아는 것도 까먹는 게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갑자기 딱 물어보더라도 기억 못하는 게 대답 못하는 게 사람이고요. 그럴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 과거 분사형은 눈여겨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를 할 때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그 단어의 과거형과 3인칭 단수형과 그 다음에 ing 쓰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셔야 되죠. 말 나온 김에 ing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스터디 ing 어떻게 바꿔? 뭐라고요?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1번, 2번. 1번. 1번이죠. ing는 이거 안 고칩니다. 고치지 마라. y를 i로 바꾸는 거는요.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3인칭 단수 붙는 거. 두 번째, 1이 붙는 거. 세 번째,
비교급입니다. 형용사 부사할 때. 형용사 부사할 때하고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에서 쓸 때 그때만 바꾸지 ing는 안 바꿉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과거 시제 한번 볼게요. 문제. 나는 며칠 전에 배탈이 났다. 배탈이 났대요.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니까 바꾸겠죠. 요것만 풀고 쉴게요. 나는 며칠 전에 배탈이 났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had a stomach 하면 되죠. 그대로 쓰세요. have를 had로 바꾸면 되죠. 이런 인간도 있대. have를 had로 바꾸라 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놈도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왜 나와? 그렇다고 내가 적었다 또 저거 쓰지 말고 이거다 이거이. I had a stomach. 그 다음 2번. 과학자들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 discovered. new planet이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about a cut 하면 되죠.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아이들 하지마. boat야.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구분 지어 갖고 해야 돼요? 뭐 하긴 뭐 어떻게 해요? 외워야죠.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단어.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과거형, 과거분사형. 그 다음에 ing형 바꾸는 거. 그거 다 외워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가르쳐줘? 그건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단어가 안 되는데 무슨 요행을 바라려고 그랬지. 단어 안 되면 점수 아예 제대로 나올 생각 하지를 마세요.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뭐죠? 미래 시제군요. 미래 진행 요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아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이준혁, 문 똑바로 닫고. 자, 미래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낼 때 쓴다. 그럼 말 그대로 예측이지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 같은 경우는 보통 시제라는 개념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문장의 어떤 모양을 얘기할 때 이제 쓰는 건데,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여기는 will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3페이지에는 be going to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다 설명을 좀 깊게 해드릴게요. 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은 일단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근데 일단 미래에 대한 예측은 주로 몇 인칭 주어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3인칭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라. 미래에 대한 예측은 주로 3인칭 주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의 의지라는 말이 나올 때는 보통 여기에 의지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어가 누가 많이 나오냐면은 I 아니면은 we가 많이 나와요. 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나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건 회화할 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하는 도중에 즉흥적으로 결심한 일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볼까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 밥 뭐 먹지? 하면서 막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집이 맛있던데 뭐 어떡하지? 그 집 먹을까? 그래? 그럼 우리 그 집 먹으러 가자. 이할 때 will을 쓰는 겁니다.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뭔가 홧김에 얘기할 때 쓰는 경우에는 보통 will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예문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보세요. My sister will graduate from high school next year. 내년에 고등학교에 졸업할 예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졸업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my sister가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쳐서 유급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측만. 원래 나이대로라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어 보세요. 3인칭으로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I will take a yoga class to get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는 요가 수업을 들을 거야. 이거는 홧김에 지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살 빼야 되는데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뭐 하면 좋을까? 요가도 받다가 헬스도 받다가 걷기도 받다가 뭐 기타 등등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가가 괜찮겠군. 그래, 결심했어. 나는 요가를 하겠어. 그때 will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I'll call you again in 5 minutes 하는 거는 5분 뒤에 전화할게요. 이 말입니다.
요것도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분 뒤에 걸겠습니다. 그 순간 즉흥적으로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 보통 will을 쓰는 거고, will이요 명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명사, 조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아는 사람? 두 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의지입니다. 예측을 will로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 적어놔. 명사로 쓰일 때는 의지나 유언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특히 고등학생 되실 분들은 will 나왔다고 무조건 뭐 할 것이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my will 하면은 나의 의지야.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will이 무조건 조동사로 나오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will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이야기는 be going to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be going to는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때 보면은 항상 will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be going to로 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대전제가 뭐냐면은 예측과 관련된 경우는 둘 다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측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 여동생은 내년에 졸업할 것이다. 그러면은 will 써도 되고 그때는 is going to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정해진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내가 한 번은 설명을 했던 건데요. 자, 두 가지 예문 보여드릴게요. 적지는 마세요. 자, I will be a doctor하고 그 다음에 I am going to be a doctor. 이걸 중학교 1학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차이점이 뭐게요? 하고 물어봤더니 제일 단순한 대답이 뭐였게? 단어 개수 차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2중학교의 JMK.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수 옆에 하는 애죠. 자, 어쨌든 저 두 가지의 어떤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상식적으로 의사가 되려면 뭐를 잘해야 되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죠. 물어볼게요. 이 두 예문 중에서 뭐가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일까?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밑에 겁니다. 얘는요, 이미 의사가 될 거라고 마음을 정해놔놓고 그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저번에 일형식 얘기할 때 고 잠깐 있었죠. 고가 우리가 어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간다는 고도 되지만은 내 인생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 때도 고를 써요.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나는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상황을 가고 있는 거고 얘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중1들한테는 그때 얘기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나에게 장래 희망이 없어. 내 뭐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TV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뭐 어쨌든 뭐 불쌍한 아프리카 난민들이 뭐 물 못 마시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와요. 국경 없는 의사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나는 이제부터 의사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위에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지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이 상황으로 가는 거죠. 대학교 때 영문과에서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럼 너는 이거 시험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안 나옵니다. 대신 나오면은 그 출제하신 선생님께 매년 스승의 날 찾아가세요.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왜냐면 회화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설령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는다고 해서 I will be a doctor 하는 거하고 I am going to be a doctor 하는 거하고 원어민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는 홧김에 그냥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구분은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 뭐 의사 될 거라고 뭐 이거 치우는 거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정해진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은 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두 가지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위에 예문이 그겁니다. 하늘은 맑다.
하루 종일 맑을 것이다. 저 때는 is going to나 will이나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거는 she is going to join the tennis club 하니까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가입을 할 예정이다니까 당연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테니스를 뭐 치려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서류 작성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쪽에 잠깐만 보세요. be going to의 의미 비교라고 참 말 되게 어렵게 좀 해놨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에서 be going to 뒤에 명사가 들어갔느냐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갔느냐 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e going to 다음에 명사는요. 쉽게 말해서 이 명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o라는 단어는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말도 되지만 대표적인 go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간다예요. 지금 여기에 go는 이 장소로 그냥 가고 있다야. 가고 있다. 그냥 현재 진행형이야. 그냥 현재 진행형이고 얘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것이다니까 이 동작을 곧 하게 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밑에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어떤 의지나 생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지. 다음 중 밑줄 친 비고잉 투에스 이미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그때 내가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요. 중1 시험 대비할 때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내가 뭐 보고 찾으라 그랬냐면요. to 뒤에 더 있으면은 무조건 얘는 가고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답이야. 왜? 더 뒤에 백방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때 고는 가고 있다지만은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 잘 기억해 놔놓으세요. 이거 아마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건데. 그렇지. 자, 26페이지 펴봐. 26페이지에 7번. 바로 답 찾아라. 먼저 얘기한 사람 임자다. 2번. 정답은 1번. 1번이죠. 내가 항상 뒤에 더 있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더 뒤에는 명사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 시험에서 나온 겁니다. 동생들을 두고 계시는 중3 또는 고등학교 1학년들은요. 만약에 이 문제 푸는데 형, 누나, 오빠, 뭐 언니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딱 무슨 야 뒤에 더 찾아. 그럼 답이 약간 오 영어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유가 알았지요? 네 동생한테 그래 가르쳐줘라. 네 동생이 이제 그거 배울 때야. 알았지? 물론 미리 가르쳐주면은 괜히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렇게 할 거고요. 아 모르겠어 끙끙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더 봐라 더 이러면 됩니다. 자 문제 갑시다. 관로 안의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바꾸어 쓰시오. The flight arrives in 제주. 그 비행기는 제주도에 도착한다. 근데 여기 관로 안에 있는 말을 표현 이용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얘를 통해 가지고 그럼 to 뒤에가 구체적인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be going은 그대로 쓰는데 be는 주어에 따라 바뀌는 거죠. 현재형이야. 고쳐봐 지금부터.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2번은 지금 they go to the bookstore인데 will이 들어갔어. 그럼 will 뒤에가 구체적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뒤에 쓰시면 되고요. 3번 마찬가지. be going to니까 이 to 뒤에 구체적 동사가 들어가고 be는 주어에 따라 바뀌는 거고 셋 다 지금 현재형이다. 써봐. (1분) 뒤에 답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기 했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The flight is going to arrive.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 다음에 in 제주 at 4 o'clock. 장소 다음에 보통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 순서 지켜주시고요. 2번은 they will go to the bookstore tomorrow morning.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 am going to volunteer at a hospital during this vacation. 이렇게 답입니다. 자기 있는 거랑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be going to를 그대로 쓰는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마라. 비동사는 분명히 주어에 따라 바뀐다, 캤다는 분명히.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진행 시제. 자, 진행 시제는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일.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자, 즉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순간이에요. 말하는 그 순간. 말하는 그 순간은 보통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말하는 그 동시 순간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이면 이때는 과거 진행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진행 시제를 쓸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동사의 형태가 바로 ing입니다. ing. 특히 동사 ing를 똑바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ing를 쓸 때는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기는 하지만 특정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hit라는 단어, 때리다예요. 얘 ing 왜 바꿉니까? t 하나 더 쓰고 ing라고 얘기를 하죠.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 이렇게 들어가면 자음 한 개를 더 붙이고 ing를 씁니다. 이거를 내가 보통 줄여서 뭐라 캘게요, 빡세린? 그렇지, 모자자인. 유강이 알았지요? 따라해보세요. 모자자인. 날 한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모음 다음에 자음 들어가서 자음 하나 더 붙이고 쓰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동사 과거형 ed 붙일 때, 그 다음에 ing 붙일 때, 그 다음 비교급 최상급 쓸 때. 그래서 내가 한 번씩은 이거를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자짜잉, 모자짜드, 모자짤, 모자짜이스트. 저 한심하게 날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나도 참 부끄러워요. 3년 뒤에도 똑같이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혜령이 동생이 중학생이 되는 날. 모자짜잉, 모자짤, 모자짜잉, 모자짜드, 모자짤, 모자짜이스트. 머릿속에 이걸 반복해서 해놔라. 그러면 절대로 이거 쓰는 법 안 까먹는다. 진짜다. 모자짜잉, 모자짜드, 모자짤, 모자짜이스트. 뭐 이거 찍는 김에 유튜브 쇼츠로 보여줄까요, 그냥? 야, 그거 아직 녹음돼 있냐, 그거 녹화? 네. 옛날에 그거 I my me my? 그 영상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 그거 없어졌을 거예요. 그 언제쯤 찍은 건지? 그거 2년 전에 건데. 아, 내가 되게 유치하게 인칭대명사 설명한 거 있거든요. I my me 있어요. 그걸 좋다고 찍고 앉았어. 유현은 나를 한심하게 쳐다봤지. 자, 어쨌든 다시 갈게요. 그래서 현재 진행이냐 과거 진행이냐, 어쨌든 진행은 둘 다 ing를 쓰기는 쓰는데 앞에 보세요. 현재형이면은 비동사의 MR이고 과거형이면은 비동사 was were이에요. 이게 현재냐 과거냐를 구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도 잘 보세요. 하고 있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이다
요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게 맞고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 진행형이야. 항상 현재형하고 과거형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 말 해석을 제대로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동사를 써야 된다는 연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요거는 그때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다 또는 뭐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는 가까운 미래의 계획이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뒤에 나와 있는 요런 표현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과 관련된 얘기면 나는 내일 떠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내일을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이렇게 하겠지 하는 어떤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특히 언제 많이 쓰냐면은 동사들 중에서 가고 오는 동사, 이걸 뭐 옛날 책에서는 뭐 왕래 발착 동사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거 아니면 떠나는 거 아니면 오는 거 뭐 이런 동사들은 이런 식의 진행형을 쓰면은 미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래만 별표입니다.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like, hate, want, know, have. 여기까지 끊을게요. 잠깐만요. like, hate, want, know 요까지만 딱 끊으면은 얘네가 뭐냐면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된 이야기. 자,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like가 맞지 비동사 다음에 like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그 순간 내 말 하는 그 순간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 끝나고 나면은 안 좋아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 그럼 이거 뭐, 야, 넌 날 갖고 장난치는 거야? 어떻게 너는 나를 1초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1초 지나면 나 싫어하는 거니? 아니, 그냥 친구로 지내. 이상하잖아, 그게. 1초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닌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hate도 마찬가지야. 싫어한다는데 갑자기 좋아한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난 널 지금 싫어하고 있는 중이야. 1초 지났어. 나 이제 네가 좋아.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want는 당연히 원하다인데 사람이 뭔가를 원할 때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1초 동안 잠깐 나는 너를 원하고 있어. 이제 너 필요 없어. 꺼져.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no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는 뭐 예를 들어 student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중이다? 그럼 1초 지나면 까먹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안다는 얘기는요.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서 기억을 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생활 영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I know you 하는 말을요. I know you 말고 I know him. 예를 들어서 혜령아 너 혹시 그 누구누구의 하는 애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뭐 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일거수일투족 좋아하는 취미 그 다음 가족관계 뭐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알 때 그때 know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죠. 네 알아요. 어떻게 안 돼?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갖고도 우리는 know라고 얘기하는데 영어권에서 know는요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걸.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다 머릿속에 인지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ave하고 own은요 맥락을 좀 바꿀게요. 여기서 own은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펜을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에 뒀어. 그리고 나는 퇴근을 했어. 그렇다고 내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수업을 딱 들었는데 열중심 6강 책을 안 들고 왔어.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왔단 말이야. 그렇다고 네 게 아닙니까? 아니죠. 즉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나하고 뭔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어차피 내 거란 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행형을 쓰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단 have가 먹다 시간을 보내다고 얘기할 때는 ing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좀 필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have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만 좀 해드릴게요. 잘 기억해라. 이거 고등학생들한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다. 자, have 다음에 음식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얘네는 대부분 먹다야. 그럼 누가 할 텐데 또 우리 이지훈 같은 발상으로 선생님 제 아는 친구 중에서는 철근을 씹어 먹는 애도 있던데요. 그럼 철근도 음식 아닌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철근을 주식으로 합니까? 반찬으로도 안 하죠. 선생님 철근을 초장에다 찍어보면 맛있던데 그 미친놈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음식 명사 들어가면 대부분 먹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명사, 음식을 제외한 대다수의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순수하게 가지답니다. 그래서 음식 명사로 관련될 때 have는 먹다니까 진행형 쓸 수가 있어요. I am having a burger 이런 식으로. 나는 버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일반 명사가 들어갔으면 보통 그냥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햄버거도 일반 명사인데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먹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먹고 나면 배부르단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단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목적어 들어가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형식에서 배웠지. 말 그대로 사역동사. 마지막으로는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PP, 즉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의 have는 뭐냐?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have를 얘기할 때에 이제는 특강을 듣고 아니면은 그 전부터 쭉 들어왔던 사람들도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have라는 단어 뒤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지단지 먹단지 사역동사인지 아니면은 완료형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have라는 단어나 own이라는 단어 저런 것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왜냐면 원래 자체가 내 거니까. 원래 내 거니까. 원래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진행 시제에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미래 진행이란 말은 지금 빠져 있는데 미래 진행을 왜 안 집어넣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시제는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럴 거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럴 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건 적지 마. 자, I will be teaching English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in 10 years 해볼게요. 10년 뒤에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쯤이면 내가 그럴 것 같다라고 그냥 예측만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래 진행은 따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은 분명히 이 말하는 순간에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하고 있었다 하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우리 김정수라는 오빠야가 지각했어. 너 왜 늦었어? 그러면은 자고 있었어요. 과거 진행. I was sleeping at the time 이런 식으로. 그래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행 시제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보고요.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체크업.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 완성하시오. 조금만 참아라. 다 돼간다. 자, 그녀는 대전으로 가는 표를 예매하고 있다. 어이구야, 괄호에 북이 나왔네. 이 북 무슨 뜻이고 책익하지 마라. 예매하다 이 뜻입니다. 또는 예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녀는 같이 불러봅시다. 그녀는 예매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있었다가 아니고 있다. 하고 있다. 야들아 우리 이때까지 진행형 배웠을 때 그냥 ing 쓰나 비동사 다음에 ing 아이가? 그 다음 뭐고? is 그 다음요? booking 이까지잖아. 이거는 O가 두 개 있기 때문에 K 하나만 써야지. 또 이렇게 쓰는 놈 백방 있대 이거. 이거 하지 마라잉. 부끄러운 짓이다잉. 부킹 미친 짓이다잉. 하지 마라잉. 유광이 알았지? 유광이 자나? 자, 다음 2번. 그 소년은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고 있었다. 그 소년. The boy. 그 다음 하고 있었다. was. 그럼 throw를 바꿔야 되겠죠? throw 다음에 ing. 마지막 3번은 답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니까 have 즉 ing 쓰냐 안 쓰냐? 내가 소유의 개념 ing 안 쓴다 그랬지? 그럼 다 불러. 위, have 끝. 그리고 있잖아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봐봐. 나봐. 우리나라 말에 보통 이런 표현이 있어. 만약에 이게 지금 얘는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나라 말 다 해놨으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책 한 권이 있다. 이거 은근슬쩍 영작 안 되는 친구 되게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나가 품사가 뭐야? 내가 품사 물었다. 명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명사예요. 책 한 권, 품사 뭡니까? 명사죠. 잘 들어. 주어가 명사고 뒤에 사물도 명사에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무조건 해도요. 하나 적어놔.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거 은근슬쩍 안 되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결국은 그는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she has a cat 이렇게 되는 거야. 있다라는 말만 딱 보고 여러분들은 갑자기 또 뭐 비동사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I am a book. 그럼 내가 책입니까? 아니잖아. she 뭐 그다음에 뭐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있다. 그럼 she has a cat인데 she is a cat 하면 그녀가 고양이입니까? 야옹 이렇게 합니까 갑자기? 그래서 명사에 명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have나 has를 써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뭐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had를 써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거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 많이 하셔야 되고. 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이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얘기인데 요것도 설명할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현재 완료를 공부하면서는 더더욱이 전마들은 저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그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이게 접근 방식이 돼요. 자, 숙제 내겠습니다. 1. 클카 단어 2단원 다 해오기 암기 리콜 스펠 테스트 매칭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다 해오세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단어 시험 칠 겁니다. 단어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현재 완료 요거 지문을 해석을 해오라 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잠깐 좀 넘길게요. 26페이지에. 자, 지금부터 내가 부른 거 체크해라. 26페이지에. 자, 문제 풀어오라는 거 풀어오시면 돼요. 일단 1번. 1번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3번. 1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아까 풀었으니까 됐고 8번. 그 다음에 잠깐 스톱. 15번.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체크했는 거 문제 다 풀어오기. 잠깐만요. 두 번째 26, 27쪽에 체크한 거 풀어오기.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그리고 어차피 또 목요일 또 시험을 치기는 쳐야 되는데 지각하는 학생들 때문에 시험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수업 들어갈 거예요. 바로 수업 들어가고 시험은 뒷판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수고들 많이 하셨고 청소하고 채민이 남아라. 3분 뒤에 내가 그 테스트 칠 거다.